한때는 내 집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 골목길을 걸어가며 집 앞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면 마음 한켠이 따뜻했습니다. 비록 작은 평수였어도 그 안에는 가족의 웃음이 있었고 흰밥 냄새와 된장국 냄새가 어우러져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안식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집이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고 아예 집 한 채 없이 평생을 전세와 월세로 옮겨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정책 발표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지만 막상 우리 삶 속에서는 그 체감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정부가 드디어 서민을 위해 움직이는구나 하고 반가워하고 또 누군가는 공공주택 늘린다고 과연 내 삶이 나아질까 하고 고개를 갸웃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부동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별표 누가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별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삶의 존엄을 다루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공공주택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집값이 치솟고 대출이 막히면서 중산층조차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공공주택은 이제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한 사회 전체가 균형을 되찾기 위한 안전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한 중년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내가 이런 데 들어와 살아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더라고요. 관리비가 적당하고 이웃끼리 정이 남아있어서 지금은 너무 만족합니다. 그 말에는 체면보다 실속이라는 세월이 가르쳐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공공주택은 더 이상 사회적 낙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별표 현실적인 삶의 해법 별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닙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그리고 중장년 1인 가구까지 다양한 생애 주기에 맞춘 주거 모델을 만들어가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안정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그 안정의 핵심은 바로 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공공주택이 늘어나면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기존 주택시장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고 임대시장이 흔들리며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사이의 감정적 거리도 더 커집니다. 결국 이 변화는 별표 누가 집을 갖고 있느냐 별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30년 넘게 전세로 살아온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야근이든 휴일 근무든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퇴직 전까지 내 집 한 채 마련하자. 하지만 퇴직을 앞둔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겠구나.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신청서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늦게 현실을 인정했어요. 집이 전부라고 믿었던 내가 바보 같았죠. 이젠 그저 편히 살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사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중장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다. 그 소박한 바람 하나가 우리 사회 전체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본질은 별표 기회의 평등 별표입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그 기본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 바로 공공임대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정부의 공급뿐 아니라 국민의 인식 변화도 함께 가야 합니다.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사라지고 누구나 당당히 선택할 수 있는 주거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책의 변화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공공임대가 늘어나면 그 속에서 새로이 생겨나는 공동체의 문화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각자 도생이었다면 이제는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웃이 함께 텃밭을 가꾸고 서로 반찬을 나누며 그 안에서 새로운 인간관계의 온기가 피어납니다. 그 따뜻함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단지 집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되찾게 하는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공주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그 안에서 인생의 속도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늘 내가 머무는 공간이 내 삶의 전부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집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투자의 수단일까요? 아니면 삶의 그릇일까요? 공공주택 확대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입니다. 집을 다시 사람의 품으로 돌려주는 일. 그것이 바로 이 정책의 진짜 의미입니다. 공공임대 정책이 변하고 주거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적응의 지혜입니다. 한 걸음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길 끝에 내가 평온하게 웃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웃음이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정책 변화가 실제 삶에 닿는 순간은 예상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단순히 하루하루를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집과 재정,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까지 모두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단순히 집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삶의 안정, 미래 설계,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담은 선택지가 숨어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40년 동안 한 아파트를 전세로만 살아온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노후를 준비하며 내 집 마련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꿈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침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신청 소식을 접했을 때 처음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공공주택에 들어가도 되는 걸까? 사회적 체면과 자존심이 혼재되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그 부부는 선택했습니다. 지금 안정적인 삶을 선택하자. 그들이 들어간 단지는 단순히 집이 아닌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젊은 세대와 고령층이 함께 살아가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텃밭을 가꾸고 이웃과 담소를 나누는 풍경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노후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공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는 삶의 안정과 관계 회복을 제공하는 사회적 공간입니다. 집을 단순히 샀거나 임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지에 대한 문제로 확장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습니다. 그는 은퇴를 준비하며 집과 재정 관리에 신경을 썼지만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통해 적절한 월세 부담과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확보하며 그는 처음으로 마음을 놓고 은퇴 후 삶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정책과 개인이 맞물려 만들어낸 삶의 변화입니다. 공공주택 확대 정책의 핵심은 별표, 사회적 안정망 별표입니다. 무주택 중장년층이 겪는 불안, 노후의 불확실성, 그리고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기반 생활 인프라, 교통편의 유료시설과 연계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즉, 공공주택은 이제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별표 노후 설계의 필수 요소 별표가 된 것입니다. 중장년층에게는 특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거 안정 없이는 다른 어떤 계획도 불안정합니다.
노후 자산 관리, 건강 관리, 가족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집이라는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변화는 단순히 뉴스 속 한 줄이 아니라 개인 삶의 중대한 결정과 직결됩니다. 또한 공공주택 확대는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과거에는 공공주택 저소득층 주거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세대와 소득층이 함께 살아가는 다층적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장년층은 자신이 살아갈 공간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삶의 질과 인간관계, 사회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정책을 넘어 중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갈등이 발생합니다. 공공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면 기존 부동산 시장은 흔들리게 됩니다. 다주택자들은 세제 부담과 대출 규제로 고민하게 되고, 무주택자들은 새로운 선택지를 마주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즉, 정책 변화는 단순히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와 감정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에게는 두려움보다는 기회입니다. 오랫동안 집 때문에 불안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공공주택이라는 안정적 공간에서 삶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건강과 가족, 사회적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즉, 정책 변화는 삶의 속도를 바꾸고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서울 외곽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주택 들어온 이후로 삶이 달라졌어요. 집 걱정 없으니 이웃과 함께 봉사도 하고 동네 산책도 하고 심지어 건강도 좋아진 느낌이에요. 집이 바뀌니 마음도 바뀌더라고요. 이 말에는 수십 년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별표, 평화, 별표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공공주택 확대와 임대주택 정책 변화는 단순한 부동산 뉴스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중장년층의 삶의 안정,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평등, 그리고 삶의 질이 모두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선택지를 받아들이며 삶의 균형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집은 이제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하고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별표, 삶의 그릇, 별표입니다. 공공주택과 임대주택 정책은 그 그릇을 채우는 수단이며 우리가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과 속도가 달라집니다. 중장년 이후에도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책과 기회를 통해 삶을 재정비하고 집과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이자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